네, 제가 여태까지 돈을 벌어보니까 이 돈 버는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돈 버는 거에 대한 게 바뀌었다는 걸 많이 모르셔가지고 이번 영상에서 많이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돈을 번다고 하면은 어디서 많이 벌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뭐 알바를 한다든가 직장을 얻는다든가 뭐 사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어디인가? 오프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오프라인에서. 네, 돈을 번다 이꼬르 오프라인에서 내가 무언가 활동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이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습니다.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거의 90%가 변화가 되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파도에 떠밀려 갈 것인가? 파도가 오기 전에 그 파도의 서퍼처럼 타고 올라갈 것인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재빠르게 파도에 올라타서 수익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돈 버는 본질적인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강남의 땅값이 비싼 이유가 뭘까요? 강남의 땅값이 비싼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강남대로를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내 물건 하나쯤은 사야겠지 라는 마음으로 인해서 강남 땅값이 비싼 겁니다. 즉 유동인구인 거죠. 유동인구가 많다,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다. 결국 돈이라는 건 사람이 지출하고 사람이 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돈을 버는 공식적인 세 가지 방법. 네, 첫 번째, 사람들을 모은다. 두 번째로 많이 알린다. 세 번째로 모여있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간다. 세상에서 사람을 모으거나 알리거나 찾아가기만 하면은 저희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돈들이 많이 들어가요. 강남을 예를 들었죠. 강남에다가 상가를 하나 얻게 되면은 기본 보증금 2천만 원에 뭐 월에 200만 원씩 막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런 것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땡전 한 푼 없이 온라인에서는 모으거나 알리거나 찾아가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 상가라는 게 필요한데 온라인에서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нал려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대표적으로 이 온라인에서 내가 뭔가 수익을 처음 내보겠다 하면은 저는 블로그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유튜브도 있지만 유튜브 영상 편집 어려울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내용들을 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타자는 칠 줄 아시잖아요. 영상을 보실 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은 대충 검색해서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에다가 우리의 글과 정보를 녹여내고 거기다가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 블로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네이버, 그 다음에 티스토리,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놓으면은 우리 상품이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어디든지 모아놨어요. 사람을 모아놨는데 우리 상품을 팔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바로 팔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까? 솔직히 없죠. 저도 온라인으로 수익을 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이 팔 수 있는 상품이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포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마인드를 장착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상품이 없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플랫폼. 내가 상품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 거를 홍보해주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 미리 선점을 해서 누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플랫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서는 애드포스트라는 게 있고요. 구글에서는 애드센스라는 게 있고요. 뭐 다양하게 아니면 사설로 만든 그런 제휴 마케팅이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기서 단가가 가장 높은 거. 이왕 우리가 물건을 팔 거면 호떡 1,000원짜리 10,000개 파는 것보다 냉장고 하나 파는 게 더 쉽고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가 높은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가가 높은 거 첫 번째, 제휴 마케팅이 한번 누군가 신청을 하거나 무언 액션을 했을 때마다 저에게 10,000원 혹은 많으면은 30,000원씩 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만큼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돼요. 행동을. 너 지금 이거 필요하지? 상담받아서 구매까지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그런 세일즈 혹은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막 접근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게 어렵겠죠. 두 번째로 단가 높은 건 애드센스. 사람들이 우리 블로그에 들어와서 한번 클릭을 할 때마다 약 300원에서 5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클릭만 하면 300원에서 500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휴 마케팅 한 번에 10,000원이지만 뭔가 액션이나 파는 것까지는 자신이 없다. 근데 클릭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 애드센스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애드포스트는 단가가 가장 낮아요. 한 달 동안
몇천 명의 방문자가 매일 들어오는데 한 달에 2만 원 정도밖에 수익을 못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애드센스라는 것이 시작하기엔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애드센스는 구글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구글에서 나 혼자 수익 독차지 않고 너네랑 나누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구글이 한다, 그럼 신뢰성이 있죠. 구글이 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처음에 한다고 하면은 이 애드센스라는 것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 애드센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블로그를 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네이버 블로그는 안 돼요. 네이버는 이런 애드센스라는 거를 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 아니면 워드프레스라는 게 있는데, 티스토리 블로그로 무료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워드프레스는 소정의 한 달에 2만 원 정도 비용을 내면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비용 내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활용해서 이 애드센스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은 워드프레스로 넘어가는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업을 정하실 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당장 해서 10,000원 벌 수 있다. 근데 내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이 액션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없어지는 부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은 수익이 0원, 뭐 1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꾸준히 했을 때 수익이 더 높아지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이 자동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급급해서 일시적인 수익을 많이 쫓으세요. 그러면은 이런 거 하지 않고 차라리 편의점 알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1년 뒤를 바라보고 혹은 3개월 뒤를 바라보고 난 자동화 수익이라는 걸 만들 거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을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애드센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 애드센스 어떻게 하느냐 보신 김에 세팅까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바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옛날에 뭐 엣지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크롬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크롬을 활용하는 이유는 크롬은 구글 거죠. 그리고 저희는 구글 애드센스를 할 거기 때문에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오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크롬을 활용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티스토리 블로그와 애드센스라는 걸 하게 될 텐데, 티스토리 블로그를 먼저 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티스토리 라고 구글 창에다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은 여기 시작하기 버튼이 있어요. 시작하기 버튼 클릭. 그러고 만약에 카카오톡 계정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없다, 아니면 혹은 이번 기회에 새로 만들어서 분리를 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카카오 계정으로 티스토리 시작하기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카카오톡과 카카오 계정은 다른 거예요. 카카오 계정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메일이 있습니다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메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모두 동의.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 계정을 만들 때 새로운 구글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카카오 계정을 만들고 티스토리를 만드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넣어주시고 인증 요청을 해주세요. 자, 인증 요청하시고 메일함 들어가신 다음에 가입 인증 번호 복사하셔가지고 붙여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비밀번호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닉네임 오가닉, 생일도 아무렇게나 지정해 주셔도 돼요. 네, 선택 안함, 시작하기 하시면은 카카오 계정을 하나 만들게 되고요. 바로 이어서 티스토리를 만들게 됩니다. 동의, 다음. 이제 블로그 이름과 블로그 주소,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블로그 이름은 언제든지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이름은 편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선한부자 오가닉 하고, 블로그 주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많이 고민을 하시느냐고 시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블로그 주소를 저희가 검색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닉네임도 선한부자 오가닉. 그래서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블로그 이름 적으실 때 여기 하이픈을 넣으시면은 여러 가지 블로그 주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원래 여러분이 하시려는 주소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 중간에다가 하이픈을 하나 넣어주세요. 그렇게 만드시면은 블로그 주소를 더욱더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스킨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스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추천하는 거는 이 북스킨이나 아니면 레터를 추천을 드려요. 이런 거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들이 뭔가 보았을 때 깔끔한 거 기준으로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너무 지저분하지 않은 것들을 기준으로 스킨을 선택을 하는 거죠. 스킨 적용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티스토리 불러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티스토리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요, 많은 분들이 여기 티스토리 둘러보기를 눌러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시 메인 화면으로 와보도록 할게요. 메인 화면으로 오신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운영 중인 블로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는 블로그를 더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계정 관리 들어가셔서 새 블로그 만들기를 통해서 블로그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5개 미리 만들어 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 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건 글쓰기 버튼이고 여기 톱니바퀴가 블로그 관리인 거예요. 블로그 관리로 들어가 줍니다. 자, 들어가 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 자, 여기에 아이콘도 없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관리에 블로그라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블로그 설명, 아이콘, 팝이콘, 이런 여러분들의 블로그의 아이덴티티, 내 블로그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들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걸 꾸미면서도 기분도 좋지만 로봇이 보았을 때 이런 게 비어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관리를 하지 않는 블로그다 판단해가지고 블로그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지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검색 노출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블로그 지수라는 게 높게 되면은 여러분의 글이 조금 더 최상단에 노출돼서 많은 사람들의 방문자를 끌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블로그 설명.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적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장. 여기다가 블로그 설명은 나중에 여러분이 주제를 정하시면 그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콘과 팝이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이콘은 미리 캔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라는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신 다음에 바로 시작 버튼을 눌러 주셔도 되고요. 여기 5초 회원가입이라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누르시고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자, 가입하고 나서, 가입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요소가 있어요. 요소에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꾸며주시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 건강 블로그를 운영해 볼게요. 건강 블로그. 이런 거 들어갔을 때 이렇게 왕관 표시는 유료 버전이니까 유료 말고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료 버전. 이런 거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블로그 이름 같은 거 같이 적어주면 좋겠죠? 여기 제목 텍스트 넣어서 선한부자 오가닉 블로그 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식상하니까 뒤에 배경 같은 거 색상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노란색 배경으로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다운로드. 좀 더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꾸미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만 꾸며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놔두도록 할게요. 빠른 다운로드 해줍니다. 하시고 나면은 이제 팝이콘 만드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팝이콘 제너레이트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미지 버튼 클릭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이미지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팝이콘 이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거를 압축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풀고 나면 여러 가지 사이즈의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사이즈가 32 정도라고 했죠. 그러면은 36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팝이콘도 불러오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셔서 조금 적당한 사이즈의 이미지 180에 180 사이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하신 다음에 변경사항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새로 고침 하면 팝이콘이 뭐냐? 팝이콘이란 건 여기 위에 이렇게 바뀌는 것을 팝이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팝이콘 있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팝이콘이 있으면 일단은 이 블로그가 관리되고 있다는 걸 로봇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실용적인 기능을 말씀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의 블로그 지수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나중에 저희 블로그가 다음에 노출되고 네이버에 노출되고 구글에 노출돼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 글로 인해서 우리가 쓴 글로 들어오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 팝이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최상단을 갈 수 있는 로직이 몇백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더 챙기게 돼서 0.1점이라도 점수를 얻게 되는 게 저희의 목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꾸미기에서 많이 놓치는 게 모바일이라고 있어요. 모바일에서 보시면은 티스토리 모바일 웹 자동 연결을 사용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게 어떤 거냐?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저희가 모바일 형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바일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티스토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스킨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거 말고 여기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다시 들어갔을 때 스킨이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클릭률이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애드센스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내게 될 텐데 글을 쓰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게 좀 더 깔끔해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버튼을 넣는다든가 이미지를 넣는다든가 했을 때 기본적인 스킨에선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을 해주었을 때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들을 높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바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바도 다 빼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공지사항을 쓸 일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댓글을 확인할 일도 없겠죠. 많은 분들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헷갈려 하시는 게 우리는 블로그를 통해서 소통하는 블로그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다가 광고를 달아서 수익을 얻는 블로그예요. 안녕하세요 소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댓글 같은 것도 다 없애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블로그 관리에서 보면은 이 플러그인이라고 있어요. 이 플러그인에 들어가시면은 플러그인이 어떤 거냐, 여러분이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들을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소통하는 블로그가 아니라 오로지 수익을 얻기 위한 블로그이고 자동화 수익을 원하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걸 하냐, 카테고리 글 더보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 글을 더 보면 좋겠죠. 이거 놔두고 드래그 검색이 어떤 거냐,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검색 버튼이 나오게 하는 거를 드래그 검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블로그를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빼줍니다. 해체. 그리고 위치 같은 거 저희가 넣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해체. 다음 검색창도 굳이 없어도 되겠죠. 해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방지, 클릭해서 복사해 가는 거를 방지하는 겁니다. 우리 글 열심히 썼는데 누가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해서 가져가면은 짜증나겠죠? 그런 걸 미리 막기 위해서 오른쪽 클릭 방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구글 서치 콘솔과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걸 연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편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이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부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부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인 활용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입하고 세팅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강 준비해서 이제 막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기초 강의를 앞으로 진행해 나갈 거니까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한부자 오가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